에코헤드랑 뭐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은 그냥 다낭에서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공정거래가를 줬습니다. 에코헤드랑 뭐하고 놀아야 돼요? 방금 제가 에코에서 개박살 나놓고 이런 얘기 한 건 좀 그런데 9월 다낭 날씨 어떤가요? 9월의 다낭은 굉장히 시원한데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코헤드랑 뭐하고 놀아야 될까? 제가 어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식당을 가지 마세요. 어제 일식집에서 한 400만 원 나왔거든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라오케와 에코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노이, 다낭 어디 추천하시나요? 아, 저거 어렵습니다. 몇 명이서 오시고 성향이 어떠시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8월이 나을까요? 9월, 10월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8월이 비에 한해서는 낫습니다. 에코애들이랑 뭐하고 놀아야 돼요? 라고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에 하노이 가는데 한국도 그 정도 가시면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공부요. 베트남어 공부를 저도 하노이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효율이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학원 선생님을 좀 오래 했거든요. 학원 원장이랑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노이에서도 수학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베트남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베트남어 과외를 2명의 선생님이랑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주 6회 고정이고 1시 반에서 3시를 베트남어 단어 선생님을 써요. 그래서 3시간은 그냥 고정으로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받아야 주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답변 드릴게요. 이게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위해서 하겠습니다. 호치민 한인 로컬 가로케 초보자는 무조건 한인으로 가세요. 다음 주 호치민 2명이서 가는데 2명 예약하는데 뭐 하는 게 좋을까요? 2명이서 아니 24시간 했었으면 얼마나 재밌게 노시려고. 할 거 많죠. 대낮부터 여자애들이랑 안에서 일단 배꼽부터 맞추고 시작하시죠. 날씨가 좋아야 여행하면 안다. 그 바닷가는 그렇죠. 된통문의 해주시고 호치민에 2명 에코 이틀 잡았는데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호치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하는 거랑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 3인이고 여자 성향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다. 여자 성향 까탈스럽지 않다. 아, 다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겐톡으로 문의주세요. 이거는 좀 딥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헌팅 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까르보아님 반갑고요. 프로젝트 일정보 6월에 갈 계획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에코볼 사진은 업체가 다 있습니다. 다낭, 호치민. 현지 주 6회소 오면 비용을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지금 베트남어를 얼마를 주냐면 선생님마다 가격이 다른데 주 3회 90분씩 해서 한 명은 그러니까 둘이 평균적으로 한 400만 동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한 20만원 정도죠. 주 3회 90분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에코헤드랑 뭐하고 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식당에 먼저 가세요. 집에서 숙소에서 바로 오지 마시고 한 7시 6시 만났다 치면 식당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당 첫 턴을 좋은 데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조지니까 아니다 싶으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 만만한 고깃집 같은 데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식 BBQ집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여자애들이랑 간단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사이즈를 좀 보세요. 얘랑 내랑 뭐하고 지내야 오늘 재밌을 건가. 그렇게 사이즈를 보신 다음에 여자애들 상태를 보고 숙소로 가시던가 술집으로 가는데 클럽은 가지 마시고 클럽은 총 맞거든요. 지갑에 빵꾸 나니까 클럽은 가지 마시고 일반 좀 괜찮은 술집이나 숙소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처럼 어제 막 일식집을 미리 잡아놓고 여자를 부르면 여자를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식 BBQ 룸식으로 된 데 엄청 많아요. 호치민은. 그런데 가시는 게 제일 무난히 쌉니다. 여자들 삼겹살은 다 잘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먹어보고 여자애들이랑 아는 여자애들이면 좋은 식당 가도 되는데 모르는 애들은 그냥 그 정도 가격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네들이 알아서 잘 먹어라. 그리고 이제 숙소 가서 1인분이랑 재밌게 게임하고 노시면 될 것 같고 에코 가격은 지역별로 실장들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6월에 갈 예정인데 에코볼 업체 어디서 알아보죠? 이거를 다낭에 오시는 거면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 하니까. 아이고 잘못 쳤다. 3이 3개입니다
베트남어를 잘하면 확실히 재밌긴 합니다. 여자애들이 반응도 다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에코애들이랑 놀 때 시작부터 너무 좋은 식당 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만나는 식당 가시고, 근데 숙소에서 바로 만나는 경우도 많은데 숙소에서 바로 만난다고 해서 여자애들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막 배달시켜놓고 밤새도록 술 먹고 게임하고 그렇게 노는 분위기라서 2명, 3명이실 경우 3명 정도 이하시면 밖에서 식당에서 한잔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좋고 하니까 숙소는 2차 개념으로 가는 게 좋고, 만약에 풀빌라다 그러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풀빌라로 바로 부르세요. 그러면 더 재밌죠. 롱홀 할 때 가끔 원샷만 하고 나가는 뽕이 있는데 시간만 채우고 서비스를 당하는 건가? 이게 여자애들이 지네들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 시간만 채우면 땡도 있고 2번 다 하면 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시간 안에 2번을 다 하면 여자애들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자애한테 항상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자애가 형님들이 만약에 아침에 진짜 곤히 잠들어 계시면 안 깨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샷이 기본인데 형님들이 아침에 기절을 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절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깨워가지고 오빠 한번 하자, 이거 안 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하시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양치하시고 대충 씻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받아줘요. 근데 형님들이 막 누워가지고 여자애들이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누워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네가 하자고 해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럴 때는 여자애들도 뭐야 이거 피곤한가 보네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상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내상이에요. 자기 전에 한번 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형님이 먼저 얘기를 해. 야 한 번 더 해야지. 근데 여자애가 오빠 나 안돼 피곤해 나 가야돼, 이게 내상. 근데 형님들이 술 많이 드시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침에 기절했어. 여자애가 말없이 가든 깨워서 다 씻고 나서 오빠 돈 줘 이렇게 해서 가든, 이거는 사실 내상이라 하기 좀 애매해. 제 기준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노이 가라오케 황금 시간대 언제죠? 첫 턴에 가시면 됩니다. 6시에서 6시 반 사이. 고장은 하노이 어디로 불러야 될까요? 하노이 식당이랑 뭐 숙소랑 재밌는 거 많습니다. 현재 잘하면 2차에서 대하면서 가능할 때 침대에서 재미도 많이 달라지죠. 저는 사실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너무 재미가 몇 배가 되는 걸 느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 놀리고 하는 것들이 재밌으니까. 아무튼 에코 애들이랑은 감성을 잡을 때 저는 좀, 혼자 오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니까. 혼자 오신 분들이 에코를 하실 때 처음부터 24시간을 막 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10시간을 불러요. 그럼 이 여자가 괜찮다 싶으면 연장해서 24시간 데리고 다녀도 돼요. 근데 혼자 왔다고 해서 나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라는 생각 안에 여자를 불러가지고 24시간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날 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간 보고 친해지는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오셨을 때 여자애들은 에코를 만약에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잘해서 첫날에 술 마셔보고 지내보고 괜찮다 싶으면 혼자 오셨으면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 근교를 막 차 타고 몇 시간씩 가라는 게 아니고 여자랑 진짜 베트남에 왔고 해외에 왔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야외 데이트를. 그런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컨디션은 괜찮은데 롱 끊었는데 안 해주면 업장에 컴프를 걸어도 됩니다. 근데 컴프를 걸었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잘잘못을 따지는 건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하자고 했는데 손님이 피곤해서 못 들었다든, 아니면 형님이 먼저 하자고 했는데 여자가 싫다고 했다든 등 그런 사실관계는 따지게 될 겁니다. 에코걸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마다 달라요. 제가 베트남 슈퍼스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베트남 연예인들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건 답변 드리기 힘들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주로 호치민 하노이 쪽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자애들이 직접 숙소를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아파트?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형님들한테 좀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운영자님이 가라오케 가서 현지 노래 10곡 이상 가능하면 꽁까이들의 관심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10곡 이상요? 한 곡만 잘 불러도 여자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한 곡을 필살기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베트남어로 부르면 여자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에코걸 10시간, 24시간 페이가 틀리죠 당연히. 그래서 10시간 위주로 처음 스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코 애들이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몇 번 본 애들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가 아파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준대. 이거 믿어도 될까요?
제가 확실한 경우를 알려드리면, 자, 호치민이 특히 많은데 여자애들이 직접 에어비앤비를 해주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또는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냐면요, 형님들이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고 로진이고 얘만 볼 거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를 만나가지고 여행 내내 얘가 같이 있겠다. 에코 시세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로 문의해주시고, 얘들이 3일 내내 3박 5일 치고 3일 내내 형님이랑 같이 있겠다. 그러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여자애들이 그 임시 거주 등록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들, 여자애가 자기 통해 숙소를 해주면 형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이걸로 돈도 좀 벌고 해라. 그래서 한 명을 3일 내내 보는데 숙소 해준다. 그럼 저는 괜찮다고 얘기할게요. 근데 만약에 형님들이 한 5박을 와가지고 한 3명 4명 만난다고 쳤을 때 여자애한테 저거를 한다. 그러면 형님들 좀 위험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 말씀드릴게요. 다낭 파트너가 계속 영상통화합니다. 조졌네 이거. 영통은 형님 조졌습니다. 안돼요 형님. 영통 받으시면 안되죠. 다낭 파트너가 계속 영통, 그러면 형님들 영통 거세요. 걔 가라오케 할 건데 손님이랑 있는 시간에 영통 걸어보세요. 지도 안 받을 건데 뭐. 지 한가할 때만 전화하고 형님이 지 손님이랑 했을 때 전화 안 받으면 그건 불공평하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자기 형님은 한국에서 바쁘고 영상통화 같은 거 주변에서, 한국은 주변에서 영상통화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신 내가 네 연락 오면 잘로 답장 잘할게 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만나줍니다. 지네들도 이해해요. 왜냐면 걔네들 영통 오는 게 딱 지네들 일 안 할 때만 하는 거거든. 그럼 지네들 맘대로 오는 건데 받아주면 끝도 없어요 형님들. 저음이라 노래 못하는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보시고. 한국에서 베트남 열심히 5만원 좋습니다. 가라오케 2차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태동 형은 제가 이거 그거 드릴게요. 다낭 톡방 드릴게요. 다낭 톡방 오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요거 다낭 톡방. 그래서 에코 여자애들이 숙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자애 한 명이랑 3일 알받기 하는 거, 그럼 오케이. 근데 만약에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할 거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지지배들이 예약해주는 숙소는 대부분 행정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이든 베트남 법상으로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여권 사진 받아서 그냥 어플에다가 던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그걸 안 해줘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합법적인 숙소들은 그게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숙소들 많거든. 우리처럼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그런 숙소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여자애들이 숙소를 해주잖아? 그럼 형님들은 그 여자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형님들이 그 숙소에 있는데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다른 여자를 불러서 논다, 뭐 한다, 그러면 진짜 고추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숙소 집중 단속 기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남자 여자의 거주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둘 다. 그럼 만약에 형님이 A라는 여자를 통해서 숙소 불렀는데 걔한테 야 꽁 왔는데 이거 다른 여자 등록 좀 해줘, 걔가 해줄까요? 뻑큐 날라옵니다. 뻑큐. 그래서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으나, 한 명의 여자를 알받기로도 좋으나, 만약에 가서 여러 명을 만날 것 같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숙소 해준다고 하면 꺼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님들이 책 잡히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지네들이 안 남기고 오빠 숙소 싸게 해줄게 뭐 해줄게 한다는 거는 3일 4일 내내 자기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보면 형님들이 돈을 주니까 그냥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수작질이에요. 수작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오픈톡에 형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이거 주소를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어느 오픈톡 방 필요하시던가요? 지역이 다낭이랑 호치민 다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일단 다낭 드릴게요. 다낭. 그 다음에 호치민 하노이 순으로.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꽁까이가 한국과 5년 복수비자 관광 자유롭게 가고 베트남에서 중산층 됩니다. 중산층 되는 거 맞아요. 따로 지원받아서 온 게 아니면 통장 잔고든 공기업이든 인증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낭 에코를 부른 썰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제입니다, 어제.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 이게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 첫 번째가, 제가 집을 이사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집에 매트릭스가, 침대 매트릭스가 너무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여자를 불러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너무 삐걱삐걱거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주인한테. 이거 매트릭스를 바꾸든, 위에 뭐 프레임을 뭐 하든 해도 되냐? 집주인이 계속 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형화가 돼가지고 흐지부지 됐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정자세로 하는데, 자꾸 삐걱거려요, 침대가.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소피에서 토퍼를 샀어. 토퍼. 그 매트릭스 위에다 올리는 거 있죠. 토퍼를 샀는데 되게 좀 푹신푹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아주 이게 좀 핑계긴 하지만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그 친한 동생이랑 한번 놀아보자라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가라오케를 갈까 말까 하다가 가라오케는 좀 그렇고 낮에 여자애들 사진을 받아서 에코를 한번 불러보자 했는데 낮에 제가 잠들었어요. 일하다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베트남어 수업하고 잠들었거든요. 그냥 6시쯤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 여자를 부른 겁니다. 제가 굉장히 오만하고 시건방졌던 게 뭐냐면 형님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잘못한 거죠. 메이타임 놓쳤고 당일이고.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지난달쯤에 왔었는데 4명이서 왔는데 그날 뭐 어떻게 하다 당일에 여자애들을 사진으로 불렀는데 다 괜찮았어요. 애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날 승률이 4명 중에 1명만 조졌고 3명이 괜찮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다낭 괜찮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토포도 테스트 해야 되고. 근데 또 제가 또 스타일이 날이 이렇게 약속을 날을 잡아놓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날은 놀기로 했고 또 마침 제가 요새 일주일에 6번 베트남어 수업을 듣는데 하루 3시간씩 듣거든요. 일요일만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갖가지 핑계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은 놀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요새 라이브 방송하면서 썰을 좀 많이 안 풀어드렸던 게 밖에 가서 안 노니까 썰을 안 푸나라는 생각에 이제 매주 한 번은 놀자라고 딱 정한 날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보자 썰을 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6시에 사진을 다시 봤는데 조진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사진이. 이거 어찌해야 되지 하다가 모여있는 사진에서 못 고르고 제가 추가적으로 고르는 사진 중에서 얘면 괜찮겠다 하고 골랐어요. 놀아야 되니까 모두 우주에게 모여져야 돼. 지금 놀아야 돼서 골랐는데 얘입니다. 나 사진 깔 거야. 사진 다 까버릴 거야. 뭐 여기 얘 가족 없겠지 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평소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렇게 중국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이 생긴 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는 슬렌더파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진을 봤을 때 슬렌더기도 하고 얼굴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몸매 보소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요 형님 사진으로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2개를 받았는데 사진이랑 달랐어요. 당연히 다를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저 사진에 한 60% 정도의 외모가 동영상으로 또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저는 베트남어 수업을 주 6회 받고 있습니다. 중급 이상까지 모르겠고 말하는 건 좀 보통인 것 같고 듣기랑 쓰기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자 사진 봤는데 와 이거 형님들 봐봐 나쁘지 않다니까. 사진을 봤을 때 그 시간에 형님들 그 전에 왔던 사진들이 조졌어요 진짜. 이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갑자기 오니까 놀아야 되니까 가자 하고 고른 거죠. 골랐는데 마침 이제 저를 기다리던, 제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잠들어서 저를 기다리던 동생이 자기도 고르려고 했던 여자를 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걔도 어떤 A라는 여자를 골랐는데 A가 안 된대. 얼마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낭 그 가격입니다. 공정거래가예요. 근데 제 동생도 저를 기다리다 못 골랐고 A를 못 골랐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B를 골랐어.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애들 만나기로 하고 저희가 평소에 가고 싶던 일식집에 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집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여 있었어. 토퍼 테스트 해야 되고, 일식집에서 거기서 술 먹기로 했고, 다다다다해서 아무도 모든 핑계에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 파트너가 먼저 왔는데, 여자가 들어왔는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형님, 이거 진짜 핑계 아닙니다.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저 바로 집에 보냈습니다. 싱크가 한 30이었어요. 근데 평소 같아서 보냈는데, 저는 어제 이미 오늘 에코 방송을 할 거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코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여자애들 오기 전에 우리 둘이 먼저 가가지고 그 안주를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다낭에서는 얘들을 보내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여자랑 술이나 먹자. 플러스 그 다음에 형님들에게 드릴 그 에코 에피소드 앉혔습니다. 일단 앉으라 그랬어. 앉았는데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이미 턱살이 접히더라고. 턱살이 이렇게 턱이 접혀서 거기서 잘못됨을 느꼈는데, 평소 같으면 저 바로 보냈죠.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30분 뒤에 동생 파트너가 왔어. 근데 동생이 극한의 찌찌충이거든요. 진짜 극한의 찌찌충인데, 누가 봐도 로리가 왔어. 누가 봐도 로리가. 근데 그 로리가 로리지만은 외모 자체는 또 나쁘지 않은 거였어. 이 동생이 나보고 엄청 웃더라고요. 빠개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자기는 성공했다 이거지. 평소 자기 스타일은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성공이란 얘기지. 그래서 4명이서 그 스시집에서 술을 먹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답쳤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라오케는 에코도 필요 없는데 방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면 여자애들이랑 같이 술 먹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주도 사고 술도 사면 지네들이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거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제일 싫어하고, 앉아가지고 뭐 해달라 뭐 달라 하는 거 저는 진짜 딱지시는 바로 집에 보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 옆에서 제가 잘 때든 뭐 할 때든 옆에서 틱톡 하고 있으면 저는 화납니다. 걔는 습관이기도 하겠지만 틱톡을 보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막 틱톡 찍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화를 못 참겠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여자애가 앉아가지고 옆에 접히는 턱살이 접힌 채로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 술 잘 먹네요. 저 그래서 원래 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소맥 먹는데 그날 맥주만 마셨거든요. 맥주만 마시면서 그 화를 달래고 있어. 화를 이렇게 찾고 있어. 여자가 저한테 자기 소주 잘 먹는다고 소주 먹지. 소주 안 먹는다 그랬지. 그래서 지가 막 게임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성격은 좋은갑다. 그리고 뒤늦게 로리가 와가지고 4명이서 가위바위보 하고 게임하고 술 먹었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자애가 자기가 내 파트너 말하면 자기 소주 한 3병 먹는다고. 근데 내가 술을 얘랑 먹으면 먹을수록 놀기 싫은 거야.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이성이 돌아오는 거야. 토포고 나발이고 얘랑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뇌를 지배하더라고요. 뇌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 불렀으니까 스시집에서도 이게 일식집인데 너무 맛이 건강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술안주랑 좀 달라가지고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생도 동의를 했고 집에 피자랑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 오늘 조진 거 제대로 놀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여자애가 막 슈퍼 가서 막 이것저것 사더라고. 내가 거기까지 참았어. 아니 왜 내가 장 보러 와가지고 소주 맥주 사고 있는데 지 면도기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좀 참았거든요. 면도기를 왜 사냐고. 나 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스팀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상 망고 아니 그 피망 같은 거 사더라고. 아 피망 내가 또 괜찮아. 아 면도기는 왜 사냐고. 지금도 봤는데 그 면도기 들고 온 거 같은데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올라갔어. 집에 올라가가지고 피자랑 치킨을 받아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식탁에 세팅을 하고 제 동생은 화장실에 갔고 여자애 한 명은 소파에 누워있고 한 명 그 여자애가 저희 집 거실에 또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봤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쓱 봤어. 몇 킬로인지 보려고. 왜냐면 저 몸무게 저 키 절대 아니거든. 키는 165가 맞았어요. 근데 저 몸무게는 절대 아닐 거라 제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자애가 체중계 쓱 올라오고 제가 봤는데 61kg가 찍히고 봤어요. 봤다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쓱 해고 봤는데 보는 거랑 그 여자애랑 저랑 눈이 맞췄어요. 들킨 거지 범죄 현장은. 그 여자애가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나는 이미 봤어.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잠깐 머문 것도 아니고 그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지나야지 정상 체중이 나오잖아. 그 체중이 찍힌 걸 봤다니까 내가 61kg를. 이 13kg를 떼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제가 또 의욕이 확 사라지더라고. 야 너는 무조건 보낸다 내가 집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옷은 입었으니까 그래도 뭐 옷 벗으면 한 50, 한 8, 9kg 되겠죠. 그래서 48은 아니잖아. 사진상으로 48이겠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를 몸무게를 제가 체중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술자리가 세팅을 하는데 술을 먹어야 되니까 피자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술을 포기하고 피자나 먹자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여자애가 딱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랑 제 동생이 계속 서 있으니까 동생한테 뭐 달라, 잔 달라, 뭐 달라, 뭐 달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와, 또 스팀이 확 올라오더라고. 감히 61kg가 내 동생을 부려먹어?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지네들은 여자애들은 신나가지고 자꾸 게임하재. 가위바위보도 하고 카드도 하고 뭐 하고 술 먹재. 의욕이 너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자를 다 먹을 때까지만 기다리겠다. 너의 이 시간은 피자를 다 먹을 때 끝이 난다. 그래서 카드 게임을 업다운을 하는데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독주 마시듯이 먹었거든요. 빨리 이 게임 끝나길 바라면서. 근데 여자애가 갑자기 카드 게임 끝나더니 저보고 방에 가재요. 자기 소주 3병 마신다고 한 애가 방에 가서 저한테 진짜 번역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하고 나와서 다시 놀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와, 제가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멘트를 보면서.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이게 좀 피자 아직 2조각 남아있었는데 저한테 괴로운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제 방으로 오길래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걔가 갑자기 샤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샤워하러 들어간 애를 뒷덜미를 잡고 야 샤워 안 해도 된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너 그냥 지금 집에 가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 금액 줄게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 아무것도 안 했고 논 시간에 비해서는 꽤 많은 금액을 불렀습니다. 왜냐면 신랑이 하기도 싫어서.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굉장히 화색이 돌면서 가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지가 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그 여자애 보내고 나서 혼자 방에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오늘도 잘 참았다. 잘 견뎠다. 근데 왜 나는 식당에서 걔를 바로 보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도달했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평소에 주는 것보다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 여자애가 싫어가지고 내색하고 신랑이 자체를 하기 싫었어요. 너 그냥 이 돈 받고 제발 사라져줘 였습니다. 너무 호구 같죠 형님들? 그래서 최근 에코썰이었습니다. 최근도 아니고 어제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